각하 2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64회 시작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남자분 왜 소리 안 질러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자, 매주 금요일 10시에 오픈합니다. 이제 4만 명은 기본으로 찍어요. 예. 공개하면 이제 유튜브 인기 동영상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자, 오늘은 핏대 올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해보렵니다. 간단히. 뭐, 그림이 간단하니까요. 여기 지금, 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금 연세가 많이 된 분도 있고, 이제 중년인 분도 있고, 뭐 주로 중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분들, 여기 또 뭐, 김용민 씨가 하는, 김용민 TV, 여기는 조금 젊은 분인데, 뭐 꼭 젊다기도 할 수 없고, 대충 40대, 50대고 이러니까요. 자, 이런 분들, 전부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면, 뭐, 누군지는 이런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방송을 많이 타는 사람이니까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도 나오고. 김용민 씨, 여기는 먹어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에서. 이것도 일종의 뭐 예능화를 하고, 정치가 예능화 하다 보니까, 이런 컨셉을 또 새로, 이제, 만들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가수도 있고, 이런저런 뭐,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때 또는 오랫동안 정의, 진보, 약자나 서민의 삶, 민생, 불공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런 방송을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거고 그런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얘기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지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 적응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여기에 정태춘 씨가 잠깐 나온 걸 봤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가수 활동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투쟁 이런 활동도, 별로 하지 않고 오랜 세월. 물론, 일반 어떤 팬이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개별적인 삶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했겠지만도, 그러니까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오랜 동안 살다가 최근에 이제 40주년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우준 씨가 하는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서 이걸 잠깐 보니까 이분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어떤 산업 문명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두되면서 뭐 자본과 관련된 이런 것이죠. 자신의 가치, 자신이 지향했던 가치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는 그렇게 휴지 기간을 오랜 세월을 가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방송에 나온 것도, 그런 생각을 무슨, 변경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방송에도 또 이렇게 40주년 이렇게 하다 보니 나왔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오늘날 현대 문명, 굳이 현대 문명 하면 너무 거창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문명에 대해서 어떤
비감이나 비관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이더라고요. 정태춘 씨는. 물론 그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정태춘 씨도 그런 심정이 그 이면에 보이더만요. 제 눈에는요. 원래 이제 워낙 유명인이니까 이런저런 사회적 관계 때문에 이제 오랜 세월 만에 어쩌다가 이렇게 이번에 나왔고 조금 자기 40년 어떤 데뷔 행사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결국 이 민주당을 지배하는 이 김어준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김용민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론을 지배하고 있죠. 어떤 한나라당 쪽 이렇게 세력하고 같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죠.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괜찮다는 그런 좀 장기 레이스라기는 그렇지만 조금 길게 이렇게 지지도가 좋은 높은 상태에서 이제 상당히 긴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임기 초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정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죠.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죠. 민주당 척 마이크로서 뭐 대충 꼽아도 뭐 10명 20명 나오는 사람들이죠. 결국 정치 권력 전국의 주도권에 몰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것들을 통해서 물론 저 사람 개개인들은 자기 존재가 살아나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건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국회의원 선거 대권 주자 얘기 이런 얘기가 주를 하고 있죠.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 지금 거론되는 대권 주자 그러고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을 비판함으로 해서 현 정부 여당을 방어하고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걸 주도하고 있죠. 그렇지만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정권 잡는다고 해서 바뀔 건 없죠. 이 정권이 이 정권이 바뀌기 들어서기 전에 어떤 국민의 삶의 상태,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인간 간의 가장 중요한 신뢰 자산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거 전혀 없어졌죠. 전혀 없죠.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정권을 창출하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좋은 다수 정당이 되든 대한민국은 바뀔 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건 깊게 고민할 것 없어요. 결국 이분들이 원래 그 정의나 약자를 위한 삶, 민생, 불공정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때 고민했긴 하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에는 결국 자유, 자본,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손을 잡은 결과이죠. 이런 거 자유, 자본, 권력 의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세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능화가 돼버리죠. 정치의 예능화,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업화, 예능화, 그러니까 상업화 되다 보니까 정치가 예능화되고 결국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의나 삶에 대한 고민이나 담론은 하지 않아요. 여기 내용들은 그런 건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이 짜나가는 얘기들을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의와 삶, 인간의 삶이라는 더 높이에 있는 상위의 가치에서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타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개선에 정체시키거나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더 타락을 하는 상태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의무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타락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방송에 참여하고 이렇게 방송을 듣고 예를 지지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민주당 일반 지지자들이라고 대체로 봐야 되겠죠. 스스로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저 주도하는 자들의 타락이 완성되도록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도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는 뭐 유시민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 처음에 잠깐 보니까요. 뭐 강효상 씨 얘기 저건 그렇고요. 저건 뭐 한나라당에서 뭐 맨날 저런 이런 돌출발을 하는 거는 유시민 씨가 뭐 대선 불출마할 것이냐 출마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쪽 의견들이 조금씩 나누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마 불출마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수차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유시민 씨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 그 개인적인 어떤 추측이지만 대권에 막상 나온다고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만만치 않아요. 선언하면 그때부터 막 공격 들어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대권에 의해 가지고 대권의 자리를 간다는 것이 보장도 안 되는 점 첫째. 유시민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본인이 그 대권이라는 자리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다른 대통령, 다른 정부보다 우수한 훨씬 좋은 어떤 역사적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 평작 수준의 어떤 정권으로 끝난다는 것은 왜냐하면 유시민 씨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 정도로 판단이 가능하죠. 자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거대 환경에서 유시민 씨 자신이 가지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어떤 철학 그걸로서는 결국은 더 나빠지진 않지만도 그냥 평작 수준 이상을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피 흘리는 고생을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자기 의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가치, 그 점과 또 정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집권 하더라도 그냥 평작이지 그야말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어떤 세계에 상당히 크게 변화시키는 건 어렵다는 것을 유시민 씨는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유시민 씨가 그 비극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저분은 어떤 자기 인생 철학에서 뭐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도 유시민 씨는 그렇게 어떤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김어준 씨 뉴스 공장도 있고 했는데 저도 한때 뉴스 공장이니 뭐 팟캐스트에 나오는 그런 김용민 씨 다음에 뭐 누구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위에 보면 민주당을 주로 그거 방어하는 이런 팟캐스트가 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뭐 이렇게 과거에는 저도 꽤 그거 자주 더 들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안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 들은 지가 꽤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 짜증이 나요, 이제는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세계를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어떤, 큰 틀에서 변화를 하면서 새로 정립되면서
바라본다는 게 아무런 저런 걸 듣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이제 명쾌하게, 제 자신에게 명쾌하게 이제 되어버렸죠. 그게 조금씩 변화하다가, 결국 무의미하다고 어떤,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8, 90%의 삶을 절대로 개선할 어떤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서 저기에 재미는 있어요.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뭐 유머 코드도 많고 이러니까 저런데 보면요. 그런데 유머 코드도 그거조차도 이제 들으니까 짜증이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진실로 중요한 부분을 얘기는, 담론에서 거론조차도 안 하고, 저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하는 이게 지금 이 모습들이, 뭐랄까요. 어떤 시대에 각 나라 이 지구상에 다 그렇고 있죠.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하면 좀 거창한 표현입니까? 그런 집단적인 어리석음들이 빠져서 그걸 상당한 한 시대가 10년, 20년 흘러가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는 흔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시대 대한민국도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니까 진단이 물론 되었죠. 그러니까 저런 게 본다는 것이 보고 있으면 그냥 힘만 들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이 어떤 장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한민국 그래 민주당이 어떤 황골 탈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서는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대한민국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안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뀔 리가 없어요. 그냥 한 8, 90분 살면서 고달프고 그 고달프면 그 자식들한테도 물론 이어받고 이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이제 어떤 큰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신의 각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지면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현재 이 상태로서는 계속 비관적인데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해가지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자유나 어떤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있는 사람들은 전부야 있어요.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좀 진보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의식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자본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그런 환경에 도전을 할 생각은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길래 결국 만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배하는 근본 환경들 거기에 이제 그것이 어떤 변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변경은 없어요. 그 변경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 변경에 대한 고민이 깊으면 저렇게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뜯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고민을 깊이 한다면.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저기 와서 저렇게 막 유머고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개개인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그 결과로서 국민의 다수, 한 87, 80%는 그 불이익을 다 받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 그 자식들도 이어받아야 되고. 결국 어떤 정치라든지 대외적으로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선의, 악의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판을 아주 그거 강하게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하고 있어요, 전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여론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사람 일부러 있긴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데 그 비판한다는 목소리는 마이크를 다 타지를 못해요, 전부 다요.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야 하는 것을 이제 납득을 하시는 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 몇 분만 계시면 저는 이제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뭐 이해를 못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싫다든지 어떤 진영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거부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더 많겠죠. 그것을 알면서 제가 이런 요것을 찍어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